안녕하세요. 재즈의 전사입니다. 재즈의 역사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재즈는 블루스에서 재즈라는 이름을 달고 서서히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렉타임. 재즈의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바로 렉타임입니다. 렉타임은 재즈의 태생에 있어 블루스와 함께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음악으로 아프로 아메리칸 음악 중에서도 가치 있는 예술로 평가받으며 그 당시 여러 음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흑인 노예들의 노동요에서 발전된 블루스를 재즈의 뿌리로 본다면 렉타임은 재즈의 스윙이라는 독특한 리듬의 형성에 초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00년대 흑인 연주자들에게 유행했던 렉타임의 사전적인 의미는 렉, 넝마, 장난기, 어린 소동, 까불다 등의 뜻으로 음악적으론 모양이 이그러진 것을 가리키며 타임은 마디를 가리키는 것으로 즉 렉타임은 이그러진 마디를 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렉타임은 온전히 작곡된 피아노 솔로 연주 음악이었으며 미리 악보화된 음악만을 연주하였기에 즉흥 연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렉타임은 19세기 후반 유럽에서도 잠시 유행하였으며 연주 방식은 왼손으로 4분의 2박자의 두 박자를 정박에 짚는 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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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움빠 리듬을 쳤고 오른손은 싱코페이션이나 부점 음표들이 주로 이루는 것이 특징으로 음악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굉장히 밝고 경쾌하며 리듬이 재밌고 신나는 음악이었습니다. 이러한 렉타임의 오른손 주법에서 나오는 잦은 싱코페이션 리듬은 오늘날 재즈 피아노의 코드를 표현하는 오른손의 컴핑, 연주 스타일과도 맞닿은 부분으로 재즈의 리듬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렉타임은 재즈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즉흥 연주와 블루스 음계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렉타임은 온전한 재즈의 전신 또는 재즈의 독립된 장르로 인정받지 못한 채 1910년 이후 잊혀져간 하나의 피아노 솔로 스타일로 현재는 악보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주자로는 스콧 저플린과 젤리 롤 모턴 등이 있으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곡으로는 1973년에 만들어진 영화 스팅의 주제가였던 스콧 저플린의 더 엔터테이너를 들 수 있습니다. 뉴올리언즈 재즈. 지금까지 우리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미대륙의 노예로 잡혀와 그들만의 정서와 한으로 만들어낸 재즈라는 음악이 탄생될 수 있었던 역사적, 음악적인 배경에 대하여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즈의 전성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었으며 그 첫 무대는 바로 1910년대를 배경으로 한 뉴올리언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최남단 항구 도시 뉴올리언즈는 지리적인 조건만 보아도 재즈라는 음악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즈의 발생지로 기록되는 뉴올리언즈는 미국이 독립하기 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며 항구 도시였던 이유로 전쟁 시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식민지 시절부터 군대가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많았고 여기에는 군사들이 환영과 환송의 행사에 필요한 음악이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뉴올리언즈에 주둔하는 군악대들이 많았으며 늘 음악이 끊이지 않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한 후 식민지 시대가 끝나면서 뉴올리언즈의 군악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악사들은 생계를 위하여 연주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뉴올리언즈의 재즈를 탄생시킨 스토리빌이었습니다. 원래 스토리빌은 군사들의 사기 충전을 위하여 만들어진 술과 여자들을 살 수 있는 홍등가로 여기에는 당연히 음악도 늘 함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소들은 피아노 한 대에 노래를 하며 피아노를 치거나 또는 피아노에 클라리넷, 트럼펫 등의 관악기 연주자들과 함께 2, 4인조 등의 밴드 규모로 연주 또는 연주와 보컬이 함께하는 형태였습니다. 초기 뉴올리언즈 재즈의 악기 편성을 보면 트럼펫보다 작고 높은 음역대의 코넷, 트럼펫, 클라리넷 등의 높은 음역대 악기들은 멜로디를 담당하는 솔로 악기였고 피아노, 트럼본, 튜바, 벤조 등의 낮은 음역대 악기들은 리듬 파트를 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악 위주의 악기 편성들은 프랑스 군대들이 미국을 떠나면서 군악대에서 많이 사용하였던 악기들을 버리고 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초기의 뉴올리언즈 재즈의 군악대 악기 편성은 오늘날의 관악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재즈의 악기 편성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재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 당시부터로 추론되는데요. 그 어원은 스토리빌이라는 홍등가에서 취객들이 음악을 들으며 흥이 나면 자주 사용했던 값싼 창녀의 짓거리라는 뜻의 속어였던 사이브 에스가 재즈가 되었다고 합니다. 뉴올리언즈 재즈의 대표적인 연주자로는 1917년 최초의 재즈 앨범을 만든 백인들로만 구성된 오리지널 딕시랜드 재즈 밴드, 킹 올리버의 크레올 재즈 밴드, 젤리 롤 모턴의 레드 핫 페퍼스 등이 있습니다. 크리올, 재즈를 만든 흑인들의 또 다른 이름은 크리올. 크리올이란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를 일컫는데, 정확하게는 중남미 지역에서 자란 서인도 제도의 유럽인과 흑인 사이의 혼혈아 또는 루이지애나주 태생의 프랑스계 미국인을 말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미국의 재즈 발생지인 뉴올리언즈가 있는 루이지애나주는 오랜 시간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며 그 전에는 잠시 스페인의 식민지였기도 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뉴올리언즈에는 프랑스 또는 스페인의 백인 남성들과 노예로 잡혀온 여성 흑인들의 주정관계 사이에서 태어난 크리올들이 미국의 남부, 특히 군사적 요충지로 항구 도시였던 뉴올리언즈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크리올들은 링컨이 남북전쟁 시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전까지 피부색이 아무리 검다 하여도 부모 중 한쪽만 백인이면 그들의 신분은 백인들과 똑같이 대우받았으며 백인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크리올들은 백인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는 흑인인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백인 신분의 크리올들은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고전음악까지도 섭렵을 했을 정도로 수준 높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흔히 모든 흑인들은 무조건 못 배우고 무지하며 백인들의 인종차별 속에서 비참한 인생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조금의 오류는 있어 보이며, 재즈라는 음악의 태생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대륙,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유럽에서 넘어온 백인들과 서부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 사이에서 탄생된 흑인들의 또 다른 모습인 크리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후 피부색은 흑인이지만 백인들과 같은 신분으로 살았던 크리올들은 남북전쟁 시 링컨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노예 해방 선언을 한 후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던 흑인들과 동등한 위치가 되어버렸는데, 이로 인해 더 이상 백인과 같은 신분을 누리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생계를 위해 노예 신분이었던 흑인들보다도 더 못한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크리올들이 오늘날 100년이 넘도록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재즈라는 음악을 만들었으며 아직도 꺼지지 않는 재즈의 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즈가 모두 크리올에 의해서만 만들어졌거나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재즈계의 훌륭한 연주자들을 보면 순수한 백인 혈통들도 많이 있으며, 재즈의 자양분이 된 블루스나 렉타임의 연주자들 중에서도 백인과 섞이지 않은 순수 아프리카 토종 흑인의 혈통들 또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즈를 크리올들이 만든 음악이라는 결론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비밥이라는 모던 재즈를 구축한 수많은 연주자들의 태생이 대부분 크리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크리올들이 아니었다면 즉흥 연주와 비밥이라는 이 어렵고도 복잡한 12음계들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화성들을 어떻게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토록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을 구축하고 즉흥 연주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나 음악의 테크닉적 부분은 클래식 교육으로 무장된 백인 연주자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즈라는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흑인들의 삶, 그들이 원한 삶이 아닌 선택의 여지 없이 미대륙에 끌려와 한없이 억울하고 비참했으며
너무도 많은 흑인들이 백인들의 노예로서 수많은 희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들의 억울한 삶에 대한 한과 정서가 오늘날의 재즈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는 것이며 그들의 애환을 그들만의 음악으로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재즈라는 것입니다. 또한 태생적으로 그 어떤 우월한 인종보다도 흑인들에겐 육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타고난 운동신경과 리듬감이 있었으며 그리고 신이 주신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감각과 영혼은 재즈라는 음악을 탄생시킨 가장 큰 그들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흑인의 혈통을 이어받아 본능적이고 육감적인 감각과 음악적인 재능 위에 백인들과 같은 신분으로서 수준 있는 서양의 음악 교육까지 모두 받을 수 있었던 크리올들만이 오늘날 고난이도의 학문이라 일컬어지는 재즈를 만들고 영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1940년대 역사적 음악적으로 마치 하나의 혁명가도 같았던 비밥을 창시한 찰리 파커, 50년대 하드밥의 선두주자 소니 롤린스, 60년대 모달 재즈를 제시한 존 콜트레인, 그리고 재즈의 모든 영역에 진보적인 성향으로 새로운 장르를 제시하고 개척해 나갔던 마일즈 데이비스. 이렇게 재즈계의 큰 획을 그으며 굵직한 이름을 남긴 재즈 아티스트들은 대부분이 크리올들이었으며 이들은 클래식 음악에 정통한 수준 높은 실력의 백인 음악가들과 정통 가스펠, 블루스의 흑인 연주자들과의 교류 속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재즈를 구축시키며 그들만의 전유물로 만들어 나간 위대한 아티스트들이었습니다. 크리올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케이주는 크리올과 같은 혼혈인을 뜻하는데 정확하게는 알라바마주 남서부민 미시시피주 남동부의 백인 프랑스인과 인디언이나 흑인 사이에 낳은 혼혈아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뉴올리언즈 재즈와 렉타임 그리고 크리올에 대해 공부해 보았는데요. 재즈와 전사의 지금 이 강의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